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강도 높은 무력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의 회동에 발끈한 것인데요. 주미 중국 대사관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려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고,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까지 동원했습니다. 중국군 항공모함이 대만 동쪽 해상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의 군사조직인 인민해방군 동부정부는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군함 및 전투기 출격, 병력 출동 등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중국의 무력 시위를 두고 전쟁이 임박했다, 내부 선전용이다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실제 침공 가능성 및 한국에 미칠 여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소위 미국이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대만은 독립적인 국가처럼 행동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보복성 시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의 군사 행동은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러시아의 군사력이 막상 침공 단계, 시가전 단계에 이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이제 패퇴하는 그런 과정을 중국도 지켜봤을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실제 침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런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대만을 반복적으로 압박해서 정치적인 우위에 쓰려는 그러한 군사적 행동들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 무기 체계를 도입하거나 혹은 러시아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해결을 해왔는데 막상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그러한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쟁 승리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중국도 결국은 어떤 독자적 개발을 더욱더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의미 있는 우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중국은 최우선순위가 대만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력의 향상, 이것이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소위 남중국해 지역에서 인접하고 있는 아세안 혹은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그런 강압이 두 번째고요. 뭐 또 같은 두 번째 맥락에서 동중국해에서 일본에 대한 대항, 이제 이것도 다음 순위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우선순위 중에서 일단 대만이라는 우선순위가 해제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서해 영유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만 전쟁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요. 미군의 전력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특히나 대한민국이 그 미국의 어떤 지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부추겨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이것은 쉽지는 않지만요. 왜냐하면 이제 의외로 북한이 중국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신들이 이득이 될 때라고 판단될 때만 움직일 텐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뭐 정치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게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그런 조건이 맞으면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전혀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다라고 이렇게 무시할 것만은 아니다.